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가 최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본사가 있는 포항에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구조조정 원칙은 경영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입니다. 부실 계열사는 오는 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비핵심 해외 사업도 30% 감축합니다. 국내 계열사 48곳 중에 24곳이 정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철강 사업은 솔루션 마케팅을 고도화하여 수익력을 극대화하고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본사가 포항에 있는 계열사 중 워크아웃을 검토 중인 포스코 플랜텍과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 엠텍 등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구조조정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계에선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감축 등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지만 지역 경제를 감안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새 신안이 오히려 철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 신안은 낡은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고 향후 또 다른 반세기를 시작하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가 이번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 작업이 지역의 위기가 될지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청도군의 한 업체가 돈사 허가를 받은 뒤 불법적으로 확장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공사의 산림 훼손은 물론 수로까지 받고 주민들은 산사태의 저수지 오염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풍광면의 한 마을 뒷산. 곳곳에 수십 년 된 나무가 뿌리째 뽑혀져 있는가 하면 전봇대까지 아무렇게나 옮겨져 있습니다. 폭 7m, 길이 100m에 이르는 길이 허가도 없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저 안에 논이 있는데 이 석을 파가지고 저가 실어 벗기 위해서 이거 해라. 나무도 있지 않았어요? 이 똑같아요, 이거 나무가. 원래는? 예. 길을 따라 올라갔더니 지난해까지 논이던 1,300제곱미터 정도가 어느새 평평한 들판으로 변해 있습니다.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사인데 지난해 12월에 허가난 돈사 공사 현장과 붙어 있습니다. 돈사 다른 쪽으로는 100m에 이르는 불법 수로도 이미 완성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흙탕물이 10월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 지금 작은 저수지지만은 이게 이제 가면 저기에 큰 저수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오염이 되는. 돈사 공사장 바로 밑에는 아직 허가도 안 난 오폐수 처리 시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진입로 역시 허가 내용과 달리 1m 이상 높여 공사를 했고 축대는 산에서 가져온 자연석으로 쌓았습니다. 현장 주변 곳곳에는 공사 폐기물도 묻혀 있습니다. 이 돈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돈사는 8,000제곱미터로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률 관계를 협의를 하는데 그 서류로만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얘가 회신해 줬어요.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뒤 조금씩 돈사를 넓혀 나가려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농어촌 공사와 청도군이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아 당초 허가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또 권역으로 이렇게 개발했는 것도 그 농어촌 공사에서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이거 1km도 안 떨어진 곳에 돈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요. 청도군은 불법 공사와 산림 훼손 혐의로 이 업체 대표를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산림 등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메르스가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잊혀지고 있지만 지역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는데도 하회마을의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고택 체험객도 반토막 났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하회마을 관광객 수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이달 중순 일주일간 입장객은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00여 명에 비해 4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손님도 많이 줄고 매출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많이 입게 되죠. 하회마을 내 40여 곳에 달하는 민박집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된 채 그대로 지속돼 숙박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야 8월 예약이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거의 완전 전멸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아마요. 텔레비에서 계속 진정됐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아주 심각해요. 청송 송소고택의 체험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13개 방을 운영 중인데 예년 이맘때면 다음 달 15일까지 120-30건이 예약됐지만 지금은 65건, 딱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예약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러면은 저희 집만의 문제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었지만 지역의 관광 경기는 메르스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 국제불빛축제 기간 중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 등 3개 구간에 대해 교통이 통제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흘간 오후 6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두호동 주민센터에서 시계탑 삼거리까지 0.8km 구간에 교통을 통제합니다. 또 메인 행사인 국제불꽃쇼가 열리는 8월 1일 문화예술회관 뒤 삼거리부터 형산교차로까지와 형산교차로부터 송도 방향 강변로 1.5km에 걸쳐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8월 1일에는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해역에서 121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해 365kl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어선의 사고가 19건에서 38건으로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염 사고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121건 중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과 침수 등 해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고문 변호사 5명을 새로 위촉하고 학교폭력과 학생안전사고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송 업무에 법률 자문과 상담 기능을 확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경북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소송 업무를 지원하고 법령 질의와 해석, 법률 자문 등을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고문 변호사 위촉으로 늘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에서 보리와 마늘, 양파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올해 보리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 줄고 마늘 생산량은 23.6%, 양파 생산량은 29.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리는 파종기에 잦은 비로 생육이 좋지 않았고 마늘과 양파는 전년도 가격이 저렴해 많이 심지 않은 데다 날씨가 좋지 않아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오는 30일 한여름밤의 더위를 식혀줄 보문 호반 달빛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7시에 보문단지 호반광장을 출발해 모걸공원을 지나 보문 수상공연장으로 돌아오는 약 5km의 코스입니다. 또 호반광장에서는 달빛 걷기 출발 이벤트로 남녀 커플의 프로포즈, 느린 우체통 우편 엽서 보내기 등의 행사도 진행됩니다. 달빛 걷기 참가 신청은 한국체육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영덕 황금 은어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영덕읍 50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은어 반두잡이 체험을 비롯해 은어 요리 경연, 시식회가 열리고 은어를 싸게 살 수 있는 판매장과 숯불구이 체험장이 운영됩니다.
또 황금은어 가요제와 연예인 축하 공연, 불꽃쇼, 야간 영화 상영 등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해수욕과 삼림욕,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울진 워터피아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9일간 울진 염전해변과 연호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선 보트와 카누, 윈드서핑 등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고 금강송 군락지에서 삼림욕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염전해변 특설무대에서 라이브 콘서트와 난타 공연이 열리고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에게는 석류굴과 덕류 온천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스킨스쿠버 등 체험비를 할인해줍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에 자원봉사자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말 모집 마감을 앞두고 현재 2,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신청해 계획 인원의 90%가 충족된 상태로 일반 개인이나 사회단체, 다문화 가족 등의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겠는데요. 다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울돌아 덮겠습니다. 습도와 기온이 높아 불쾌지수 매우 높겠으니까요. 오늘 하루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무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다가 다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울진, 영덕, 경주 22도, 포항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9도, 영덕 32도, 포항,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다가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일부 지역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